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이란 관련이고, 두 번째는 이 문재인 세력들이 검찰 수사 중인 부패와 권력 범죄 내용을 수사 중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은 상당히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박형준 통치위원장을 내세워서 결국 유승민과 또 이재호 등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기 탄핵 세력들과 함께 정당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당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합당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부분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부분은 상당히 매우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동안 2017년도 5구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건강하던 이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추종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망가뜨려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붕괴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또 바로 세우고자 여러분들이 엄동설안에도 나오신 것입니다. 즉 문재인 세력과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확연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간첩 세력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합법적인 행위할 때 정은 의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표현을 잘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들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들의 권력형 범죄, 비리,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 책임자들을 전부 다 전보 발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건 군사 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저들은 이제 독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이를 막아야 할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저희들이 내부에서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제 사기 탄핵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세력간에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박형준을 포함한 이재호, 황교안 이들이 통치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당을 구성을 하고 결국은 사기 탄핵 세력들 주도하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과 운명 공동체인 이 나라를 망가뜨린
탄핵 세력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태극기 세력과 사기 탄핵 세력 간에 확실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정치 권력도 없고, 또 언론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그럽니다. 여기에 인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박근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기 탄핵 세력들도 척결할 수 있고 문재인 세력들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초에 우리가 여기서 5구 대선 이후에, 아니 5구 대선 전에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똘똘 뭉치자. 그래야만이 문재인 세력을 타도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의 우리가 성적표를 보면은 결집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기 탄핵 세력들이 태극기 집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공작을 아주 치밀하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중과부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정의는 불의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광화문에 사기 탄핵 세력들을 따르기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탄핵의 진실과 사기 탄핵 세력들의 실체를 다 알았을 경우는 모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국번 2020년도 투쟁계획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으로는 간첩 세력 문재인 및 이들과 운명 공동체인 사기 탄핵 세력 척결 및 박근혜 대통령 복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본의 우리 연대 단체뿐만 아니라 회원을 확대시키고 내부 조직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홍보 및 선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해서 선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의 실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서안전요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투쟁자금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또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보수판의 위장보수, 위장태극기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민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기 목표로는 내부 간첩 문재인 세력과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과 공모한 대남 기습 도발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땅굴 문제도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조직을 구성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 탄핵 세력들의 대국민 기만 선동 공작에 기민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사기 탄핵 세력들이 아주 선전선동이 능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기만 전술에 저희들이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선거 제도 철폐 및 투표소 개표 운동 등 부정선거 단체와 연대 및 협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기 탄핵 세력 낙선 운동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부 간첩 문재인 세력과 사기 탄핵 세력이 공모하는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복귀,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탄핵 무효 제 시민단체와 연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치 세력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즉 국본이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핵 무효 및 제 시민단체, 그러니까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제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는데 국본이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국본 투쟁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기 탄핵 세력과 대한민국 수호 정통 우파 세력 간의 이제는 내부 싸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부 싸움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부의 노선 투쟁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다 죽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피해를 구분해야 됩니다. 만의 경우에 사기 탄핵 세력들이 문재인 세력과 공동명체인데 보수 우파를 가장해서 우리 우파 태극기 세력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풍성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 전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기신했던 탈북민 허광인입니다. 지금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난 8월 14일 자유를 찾아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탈북민 한성홍 모자 사인 규명을 위한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저 강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20여일 동안 풍찬 로숙하며 문재인 정권에 굶겨 죽인 탈북민 한성홍 모자의 사인 규명을 위해서 우리 탈북 동지들과 함께 피말린 싸움을 해오다가 12월 16일 저희들이 종로경찰서로부터 분향소를 해체하라는 계곡장을 받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분향소를 해체하고 전국 국토종단 대행진에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종단 대행진에 오른 목적은 아직도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은 탈북민 한성홍 모자와 자유를 찾아 기순했던 기순청년 2명을 북한 김정은에게 인신공양으로 상납했던 문재인 반역 여성 정권의 극악 무도한 재행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당장 10여일간에 걸치는 국토종단 대행진을 강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찾아왔던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아부굴종하는 사회주의 독재 정권으로 변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문재인 반역 수계에 의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며 끝도 없이 그 맛의 손길은 우리 탈북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9월 21일과 10월 3일 한성호 모사의 영구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진격하여 바로 문재인 정권 앞에서 문재인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의 반인륜적인 살인만행을 강력히 성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감옥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소중한 자유를 찾기 위해 이처럼 귀중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미 수많은 사선을 넘겨 죽음의 고비를 넘겨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는 것은 오직 자유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유를 잃게 되면 저 북한 살인 정권의 북한 주민들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전쟁도 아닌 평화식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문재인 살인 정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탈북민이 자유를 찾아왔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당신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자유를 찾았던 34,000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옥도 죽음도 두려움없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16명의 동료들을 살인했다고 하면서 무태도 올리지 않고 시시 숨기고 있다가 기자들에게 발견돼서야 기순 청년 2명 강제 북송을 부랴부랴 서둘러 김정은에게 인생 공격한 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북한 김정은을 부산에서 진행된 아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2명의 청년들을 김정은에게 인신 공양으로 상납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살인 정권이고 문재인이야말로 용납 못할 살인 악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문재인 반역 여덕정권의 속에 문재인 악당과 그 반역의 무리들을 쓸어버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가 마느냐는 어떻게 하면 빨리 문재인을 저 청와대 근자에서 끌어내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권력의 신으로 전락한 야당의 개주의자들과 현 정권의 권력의 담요를 깔아준 개주의 정치꾼들을 대한민국에서 축출하고 반드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투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고 한마디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역한 문재인 반적 정권을 타도하라! 타도하자! 타도하라! 타도하자! 타도하라! 타도하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김정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화력을 집중하고 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 세력이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 보수를 외치면서, 보수를 표방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뿌리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를 분산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 보수 재건의 3원칙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재건의 3원칙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태경을 비롯해서 유승민, 그 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수입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 재건의 3원칙은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두 번째, 개혁 보수를 추구하자. 세 번째,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탄핵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탄핵을 그냥 묻고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방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탄핵은 묻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이렇게 흔들리고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는 잘못된 탄핵 때문입니다.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너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것이 어떠한 잘못된 절차와 거짓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질 때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을 믿지 마십시오. 탄핵은 밝혀져야 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잘못된 탄핵이 일어나게 후손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개혁 보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 보수란 무엇일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에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허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청 한가운데서 이곳 대한문 앞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인공기를 흔들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 보수는 그 뜻을 함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허용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것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헌집,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집입니까? 그것이 진짜 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하신 자유민주주의의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절대 헌집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구하신 부국 강병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만이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삶의 질이 향상됐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사고할 수 있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각들이 왜 헌집입니까? 여러분, 그 집이 헌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듬고 더 가꿔야 될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헌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로 짓자고 하는 새 집은 무슨 집일까요? 빨갱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라인은 김대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보수라고 하는 그 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 집은 김대중 라인입니다. 노무현 라인입니다. 빨갱이 그 라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된 정말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을 향하여 우리 모두 같이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노예로 살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짜 보수, 가짜 빨갱이들, 거짓의 세력들과 같이 갈 수 없는 고귀한 자유민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타락했을 때는 우리는 미국과도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유가 무너졌다면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자유를 지키고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의 DNA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깨어서 분별하고 각성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하며 그 공고한 가치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우리는 또 대한문에서 만났습니다. 이 정권 말기 영상을 보이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또 정말 미친 짓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아주 조자룡이 헝칼 휘두르듯이 마구잡이로 날렸습니다. 대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을 막 인사 이동을 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년 보직을 지킨다는 원칙도 무시하고 날렸는데, 자, 뭐 내용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 잘 안 듣는 저 뻣뻣한 윤석열이를 고립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윤석열이 측근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차장부터 간부 8명이 몽땅 자리를 떴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 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문재인이가 개인적으로 형이라 부르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관권 공작, 정치 공작, 관제 도입, 하명 수사 이런 모든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검찰이 조사를 세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화살이 청와대까지 왔으니까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책임자들 그 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전부 다 지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얘기해서 청와대의 정치 공작 수사를 저지해간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법 방해 행위이고 직권 남용의 엄청난 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이 탄핵되고 감옥소에 쳐넣었지만은 직권 남용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이제 탄핵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하라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국민통합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 제가 몇 가지 아셔야 될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10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주도를 하지 않고 보수 통합을 지난 12월 2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발족한 이른바 국민통합연대라는 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핵심 운영본부장이 여러분이 아는 이재오고 거기에 홍준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친이계 전여옥이 이런 친이계 그룹이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보수 통합을 추진합니다. 내용은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이가 이끄는 새 보수당 이것이 1대1 지분을 갖고 통합 논의를 하고 여기에 이현주도 끼어들고 이정현이도 끼어들고 잘 되면은 안철수도 끼어 넣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범보수라면 보수를 다 아우르는 건데 이게 범보수 통합이 맞습니까? 자, 여기에는 우리 지난 3년간 탄핵 모여를 외쳐온 태극기 세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여를 끝까지 외친 우리공화당은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수 통합이 아니라 탄핵 세력 통합입니다. 여러분, 탄핵 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이가 유승민이하고 합치는 게 보수 통합입니까? 난 황교안 씨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얘들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새로운 제3자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신당을 만들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이가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탄핵 세력 친이그룹 이 세력이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는 그냥 어디로 갑니까? 너 험지 출마한다 그랬으니까 종로 출마해. 이런 통합이 있습니까? 자, 우리 그동안 지난 3년간 탄핵 모여를 외쳐온 우리 국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반대되는 탄핵 무효 세력을 집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4.15 총선 자꾸 얘기하는데요. 자, 이 4.15 총선에 이자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새로 바뀐 간판을 걸고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칩니다. 그러면은 자,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한 천만에 우리는 탄핵 반대에 있는데 국민들이 투표로 나를 찍어줬잖아. 난 이제 명예회복, 나는 이제 탄핵의 원죄를 이제 씻어낸 거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네들은 4.15 총선들을 탄핵의 원죄에서 벗어나는 신분 세탁의 기회로 지금 삼고 선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똑바로 하시고, 자,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식의 형태를 갖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켜보시고, 자, 이제는 탄핵 세력이 하나 뭉치고 결국 탄핵 무효 세력이 뭉치는 이제 간단한 구도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이렇게 신분 세탁을 노리는 탄핵 세력을 완전히 썰어버리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온 첫 번째 이유가 당기국 때부터 뭡니까? 탄핵 무효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한 촛불 난동 세력 진압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한참 가다 보니까 태극기가 특정 정파나 종파에 의해서 태극기가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이상한 현실입니다. 자칫하면은 촛불이들보다 태극이들이 더 나쁜 역사에 망국의 주태를 보여줄 수 있는 위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불과 3년밖에 4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꾸준하게 외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고 가자, 강을 건너자, 먹고 가자, 빼고 가자. 아이 그렇게 선거 치러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있나요?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 제명시켜가지고 지방선거 해가지고 압승했지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먹고 가면은 천벌 받아가지고 선거 집니다 여러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부모 대가리도 새 대가리도 한두 번 겨우 착오를 하면 교훈을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 태극기가 엄청난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 언급 안 하고 사기 탄핵 언급 안 하고 주사파 정권에 무슨 딸랑이 비슷하게 된데 여러분 이거 성공 못합니다. 태극기는 엄격하게 말해서 정치 집단이 아니고 국민 혁명 집단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국민들이 패륜적이 되고 국민들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사기꾼이 안 되라고 태극기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놈들이 태극기 세력이 말이야 김무성 유승민이 닭가리지다로 태극기 들고 쫄래 다니면은 여러분 이 태극기 들고 배반자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극기는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찔렸던 김무성, 이재호, 유승민 뭐 이따위 끝들을 정치판에서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것이 바로 태극기 혁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태극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해서 김정은이의 삽살개 노릇하면서 온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데 철도 놔주겠다 북한에 금강산단가 뚫겠다 개성공단 뚫겠다 이런 토착발갱이 문재인을 고아문에 끌어내가지고 당두대로 처형하는 것이 태극기 혁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본질을 잊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가지고 사기 탄핵파 머저리가 돼가지고 지금 저는 머저리 조선놈이 됐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태극기 들고 정치 몰입애들에게 태극기가 쥐떼처럼 쫓아다닌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태극기 들고 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정치인 놈들을 태극기 기봉으로 대갈통을 때려가면서 가르쳐야 되는 대한민국의 주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태극기 들고 이놈처럼 쥐떼처럼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무슨 태극기 들고 이 목사 저 목사 사탄 목사들을 따라다닌단 말입니까? 태극기 자존심이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쥐떼가 태극기 들고 쥐떼가 되지 말고 태극기 들고 진짜 우리가 하나의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 저 붉은 쥐떼 문재인 일당을 몰아내고 태극기 들고 쫄래 정치 몰입에 다니는 그런 머저리들을 다 우리가 끌어담아서 원래는 태극기 혁명으로 사기 탄핵파 심판하고 촛불 주사파 쓸어내는 태극기 혁명의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진가에 따라 어떤 정신으로 싸운 것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촛불 빨갱이들 봐봐요. 촛불 들고 대한민국 체제를 덮어버리려고 민주화의 탈을 쓰고 30년 40년 노력하니까 대한민국 빨갱이 나라 다 됐잖아요. 태극기 들고
그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3년 만에 태극기가 정치 몰입애들의 종교파리들의 따까리 노릇하지 말고 태극기를 중심으로 정치인들도 와라. 태극기를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 와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라 놀아야 됩시다. 여러분,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문재인을 단두대로, 문재인은 단두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근혜를 청와대로,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적각 무죄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연사라고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심정은 이미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충분히 드신 분들에게 꼭 라면 끓여내놓고 드시라고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티켓을 들고 있고 가슴에 뭔가 구호를 담아서 붙이고 있는 걸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구호가 사기 탄핵 묻고 가자는 자 묻어버리자, 요 말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기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형법적으로 사기 탄핵을 표현하면 뭐라고요? 내란범입니다. 사기 탄핵은 뭐라고요? 내란범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 탄핵을 묻고 가자, 요거 뭡니까? 그렇죠. 형법에는 범인 은닉죄라는 게 있습니다. 내란범들 어떻게 하자고요? 숨겨주자, 요 말이죠. 그러면 내란범들이 버젓이 연단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 그거 뭐지요? 내란범의 공범들이죠. 자, 사기 탄핵은 내란이었습니다. 그 내란범들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조속히 패망시켜서 북한에 갖다 주려고 저지른 짓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5.9 보궐대선의 부정선거입니다. 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내란범들이, 그 내란범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북 좌파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알고 있던 그 자들이 저 북한에서 마치 심어놓은 간첩 같은 자들, 바로 뭡니까? 위장 우파들이죠. 사기 탄핵 내란범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북 좌파들, 그리고 위장 세력들입니다. 그 위장 세력들이, 내란범들이 살아남자고 요즘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보수 통합이요? 신보수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내란범들이 살아남자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자, 이 내란범들은 이번에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도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부정선거를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빨리 패망시켜서 자기네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위장우파들이 있으니까 그 위장우파들 당선시키면 조금 안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정선거로 완벽하게 권력을 거머쥐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날지 모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계속 국민들을 깨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도 빨리 대한민국을 패망시키려면 반드시 부정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은 목표가 뭡니까? 사기 탄핵 내란범들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기 탄핵에 관련자들을 반드시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까지 처벌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들을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죠. 사기 탄핵은 뭐다? 내란범이다. 내란범은 어떻게 된다? 묻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벌해야 되겠죠. 자, 부정선거범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당선이 됩니까? 아예 국민들의 투표용지를 바꿔쳐야만 되죠. 그 바꿔치는 수법을 사용하기 좋은 것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사전선거로 국민들을 유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전선거는 투표함을 바꿔치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4.15 총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범들과 부정선거범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데는 사실은 뭔가 미국에서 저 김정은을 날려버리는 액션을 취하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 바라고 있게 되면 미국의 처분만 바라고 있게 되면 하늘에서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해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부정선거 막으려면 어떻게 된다? 부정선거를 하기 좋은 사전선거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내란범들이나 종북 좌파들이나 하는 것.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선거를 보이콧합니까? 우리는 본선거일 날 선거를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감시해야 되겠지요? 예,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공!